안녕하세요. 지난 강의할 때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할 거는 이제 흘러가는 거를 막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흘러가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좋다가 있고, 흘러가는 걸 막는 게 좋다. 따지고 보면 전체가 용신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그냥 억부는 억부예요. 그래서 고전에서도 용신을 구할 때, 용신을 구하는 방법은 억하고 부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책에서는 이제 억부도 있고, 통간도 있고, 조후도 있다, 이렇게 말을 막 하거든요. 뭐 양신, 흥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쭉 나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걸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억부를요. 아까 흐르는 새를 막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있었으면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하면은 눌러야 되는데 어딘가에 뭐 그치게 된다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 둘 하다 보면 이제 그 좀 재미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에는 대부분 고개 숙이고요. 약자만 만나면은 그냥 깔아뭉개거든요. 사주를 풀어도 꼭 그렇게 푼단 말이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기준이란 말이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대단한 인품에 평생을 이제 나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만 말만 한 사람이었다고만 말하는 거거든요. 인품으로 볼 땐 제일 낫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니까, 사주에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너무 잘못 이용한 거죠. 운이 좋아서 잘 피었다. 이거하고 인품하고는 별개예요. 운이 나빠서 아주 꼬였다. 이러면 인품이 나쁘다? 아니죠. 반대로 인품 더 좋은 분은 더 많아요. 사주에서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거의다가 이게 참 문제인데요. 1차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뜻은 일간이 강해야 돼, 일단은요. 강해야지만 자기가 운이 좋을 때 자기가 뭐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원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일간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강하면 아예 안 보여요, 이게. 자, 나는 돈을 평생 동안 3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30조를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돈이 안 보여, 이거. 이게 큰 차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욕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크게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사주 가지고 너무 이제 쉽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주의 격이 좋으니까 잘 피었고 이래서 운이 좋아서 아주 잘 피었을 거다. 그러면 뒷얘기. 누구 사주를 보니까 저 사람이 잘 피고 잘 됐는데 만나보면 인간성은 진짜 이렇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 나와요. 사주가 좋다는 말은 결론이 인간성 나쁜 얘기네, 이렇게요. 그만큼 자기 욕심이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욕심만 많으면요,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에서 일종의 법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있으면 좀 베풀어야죠. 힘도 좀 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에 살면서. 살면서 대부분 조화롭게 구성이 되면 잘 피게 돼요. 그 다음에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운이 나쁠 때도 묘하게 잘 풀려가요. 운이 좋으면 더 잘 풀려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격마저 안 좋은 사람은요, 꼬일 때는 그냥 이거 날개가 없어요. 어떤 케이스냐니까 볼까요? 어떠한 일로 갑자기 운이 좋아서 혁명도 아니죠. 쿠데타를 했다. 아주 성공을 했다. 이 힘이
가봤자 얼마 안 가거든요. 간 뒤에 한 번 내리막을 타니까 계속 꼬여가요. 앞으로 한 10년 더 보면 더 꼬일 거 계속이요. 이때 한 80년대에 어떤 사람이 잡았다 치자고요.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지만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 원한이 많잖아요.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언젠간 꼭 만나게 돼요. 언젠간 꼭 만나면 묘하게 기분 좋게 대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 손자가 나중에 무슨 장사하는데 아니면 사업하는데 물건 납품하러 갔단 말이죠. 시대가 다 바뀌고 이 양반이 운생 꺾였어요. 계속이요. 내리막길. 저 위에서 딱 보니까 그때 그 손자네. 야, 물건 받지 마. 이러면 이제 쉬운 말로 부모의 덕 때문에, 부모의 덕이 아니고 나쁜 일 때문에 자식들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건 안 피건 간에 인품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안 좋을 때 최대한 막는 방법 얘기죠. 자, 누가 또 그런 말을 해. 자기는 참 잘 돼 있을 때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여기 사람들은 잘 사나요? 잘 살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기운이고 나는 못 사는 기운으로 왔어요. 이 기운이요. 근데 사회는 묘하게도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기운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음양이치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운이 가장 나쁠 때 있다 이러면요. 행복해야 돼요. 인생을 요새 그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 인생을 뭐 한 60년이 단 줄 알고 꼭 판단을 해요. 20대하고 30대, 40대까지 만나도요. 60을 자기의 정년으로 봐요. 근데 회사의 정년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끝으로 봐요. 이러니까 자기는 급한 거 굉장히요. 그런데 인생을 한 90년, 아니면 한 100년 보면요. 이거 꼭 묘하게 한 번씩 뒤바뀌어요, 이게. 이게 안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다가 흐름이 이제 다 있는데요. 내가 지금 바닥이다 싶으면요. 왜 행복해야 되냐? 내가 바닥이면 내 자식하고 손자는 그냥 맡아선 당상이에요. 근데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당신은 지금 가장 힘들 때다 말을 하면요.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자식은 잘 될 거 아니냐고. 그건 물으나마나 잘 돼요. 근데 기왕이면 좀 더 잘 되려면요. 여기서 이제 그거죠. 마음 씀씀이 문제죠. 아까 불만이 많으면 사방 다 원망하잖아요. 이 불만이 막 생기면요. 몸속에서 이게 생겨요. 아드레날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앞에 노르 아드레날린 생기게 돼요. 이게 분개하게 되면요. 몸에 치명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쌓이면 자기 몸 나빠지고 자식도 계속 더 안 좋게 돼요. 부모가 계속 원망하는 것만 봤는데 사회를 적대시한다, 적대시. 그러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부모가 반대로 사회에 대해서 사는 법을 이래도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항상 길러줬으면요. 사회에 나가서 자식이 잘 적응을 한다고요. 요새는 이제 그 사회 적응성 문제인데 아이들 보면 이제 그 지하철을 타든 뭘 타든 이제 부모들이 애기 위주로 막 챙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의 사회성을 계속 없애는 거란 말이죠. 어쩌면 그 아이가 자기가 막 놀다가 누구한테 훈계를 받잖아요. 지하철에서. 아니면 어디 뭐 버스에서 타던가. 그럼 훈계를 받을 때는 얘는 이미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발전이 없지요. 오히려 얘 가지고 뭐라 한 승객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이분들한테 따져봤자 내 아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필 때 더 고지고대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더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더 욕심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사회가 욕심이 계속 만나면요 충돌이 나요. 어떻게 충돌을 하느냐?
자, 사주에서 똑같은 사람이 만나자고요. 그럼 사회가 좀 조화로워야 되는데 맨날 싸우면 되냐는 얘기죠. 상관격의 사람과 상관격의 사람이 만나서 자, 같은 기운이죠.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논쟁법을 집에서 잘 배워왔으면 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말로 싸우고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킨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기질에 어릴 때 공부도 안 하고 부모가 맨날 이제 자꾸 싸우는 거, 부모끼리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배웠으면요. 만나서 논쟁이 아니고요. 투쟁인데 그 투쟁이 손발이 움직여요. 그럼 뭔 발전하냐? 체력 단련은 되겠죠. 체력 단련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이 체력을 너무 단련시키다 보니까 이게 막 상처 있다 보니까 전치가 몇 주 나오고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이 어떤 그 기질도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돼요. 만약에 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절대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남한테 베푸는 거 배워라. 싸우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이 아이한테 만약에 어릴 때부터 너는 절대 남한테 맞으면 안 돼. 무조건 내 아이만 챙기면요. 얘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보면 화나면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기질이에요. 술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그 본색이 난다. 습관이 어떤 습관.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참았던 게 폭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편관인한 격이 있으면은 잘 기르면 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무인으로. 잘못 기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는 무인데 공직이 아닌 무면요. 거기다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큰 차이 나요. 이 사람들이 현대 시대가 잘못 만난 거죠.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똑같은 사주에 이렇게 안 나와요. 아, 무인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고. 만약에 연계 소문이라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중원에서 칼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칼을 10개를 등에 찼대요. 근데 칼이 전투를 하는데 10개를 찬다는 것은 어마어마 무거워요. 칼을 한번 다음에 들어보세요. 하나 들면 그게 한 1kg 나간단 말이죠. 등에다가 등짐을 10kg 메고 칼싸움 했거든요. 현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그 당시에 이렇게 됐을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마 무슨 권투다든가 다른 걸로 뭐 무수다 대성했겠죠.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니고 또 바뀌어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얘는 워낙 운동 잘하나 싶으면 운동을 시키면 돼요. 요새 박찬호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박세리도 벌고 주로 박 씨가 많이 돈을 버는데 하여튼 뭔가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기운이 강한 기질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격 문제인데, 자, 타고난 기질이 상관격이다. 나쁜 거 전혀 아니에요. 좋은 점 상당히 창조적이고, 두 번째 상당히 논리적이고, 세 번째 비판적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시키면요, 엄청난 대학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한테 야, 인생의 창조, 논리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돈만 벌어라. 이러면요, 얘 인생하고 뭐가 배치되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인격 문제예요. 식신격에 장점도 많죠. 정도 많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한다. 다 좋아해요. 모임도 좋아하고, 놀이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 중에서 먹는 것만 가르친다. 만약에요. 그러면 돈만 생기면 먹는 거네요.
남한테 베푸는 게 별로 없거든요. 먹고 놀자밖에 없는 거지, 계속요. 돈 벌면 먹고 놀자. 네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먹고 놀자야. 근데 잘 키우면 이게 돼가지고, 아이고, 사회에다가 많은 걸 베풀어야 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 사주를 타고 나도 가정교육이 미치는 것이 엄청 큰 차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검증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살다 가시는 어떠한 분이 있으면은, 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간 어떤 분이 사주가 있다. 이 사주와 똑같은 사주를 또 뽑아낼 수 있겠죠. 뽑아놓고 이 아는 어떨까라고 볼 때, 과연 이렇게 살아갈까? 아닌 경우도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판사로 있는 분의 사주와 똑같이 되어 있는 어떤 사주를 뽑았을 때는 판사가 아니고 그냥 그 경찰 공무원으로 사는 분도 있고, 동시에는 그냥 어떤 회사 내부에서 행정 관리를 하는 분도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가 바로 가정교육 차이예요. 저희 때는 무조건 이제 그거였어요, 옛날에. 법대 아니면 의대. 대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할 때는요, 대학이 법대하고 의대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법대를 갈 수 있는 격 등등은 맞지만, 만약에 식신적으로 타고난 사람한테 야, 너 법대 무조건 가 이렇게 말하면요, 머리에 막 이게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쥐가 막 나는 거죠. 다리가 쥐나듯이 머리가 막 쥐나요. 자기는 문학을 하고 싶은 나는, 그럼 문학해서 뭐 하냐 이거 해야 하거든요. 이게 시골 가면 더 해요. 서울은 그나마 좀 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뭐 문학도 좋다, 예술 좋다 하지만요, 시골은 오로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대학을 아예 가지 말라는 시키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예능계 간다. 아니, 편인격을 타고난 사람한테 하필이면 이 학생이 문과였단 말이죠, 시골에서. 의사하면 맞겠는데 너 무조건 법대 해.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주에 이렇게 돼서 서울서 태어나서 어디 예능계 가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법대를 가가지고 법대 마치고 적응 못하고 계속 운이 좋아봤자 별로 안 피고 고생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에도 그게 부모가 선택해준 것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요새 막 유학을 보내잖아요. 물론 유학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보낼 사람만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런 거죠. 워낙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어를 배우기 좋아하는 어떤 식신이 있다, 저기. 그러면, 너 그럼 가봐라 하고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편제가 거기다 좋지요. 가서 새로운 세계도 보면서 모험도 즐기고 많이 배워봐라. 근데 아이가 일간이 약하면서 소위 사회에서 자신이 나서지 못하는 아이인데, 두 번째 또 하필이면 정제격에 어떤 병화도 시다 하는데, 자, 외국 나가 하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어떤 자기 마음은 불안하고. 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일간이 약해요.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마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간이 약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데 자꾸 맞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내더라도 좀 판단을 잘 해서 추진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고 보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편인격의 아이 워낙 게을르거든요. 이 게으른 아이를 너 외국 나가서 공부할래? 대번 그래. 좋아요. 가서는 3년 내내 밖에 안 나가고 놀다만 온단 말이죠. 부모가 당연히 간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워낙에 자유분방하게 좋아하고 사방다니기 이제 놀고만 싶어 하는데, 보내봐요. 드디어 나는 해방이다 하죠. 유학은 양반이 볼 때는 자기는 해방된 거예요. 어떤 그런 식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 상관이 격인데 아주 기질이 강하다.
외국 나가 유학간다. 다 좋지요. 나가서 막 경연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다 좋아요. 이게 뭐냐? 제가 오늘 용신에서 다시 또 할 얘기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흘러가면 놔두고 또 어떤 건 막아야 될 게 필요하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강약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하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무 흘러가면 이게 맞는 거고, 또 너무 지나치면 또 막아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는 그 용신에서도 중요한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용신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서 꼭 맞춰야 답이다. 그게 아니고요. 용신을 사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사는 거 우리가 모습들하고 이것이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정제의 아이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하듯이 용신을 잡을 때도 그걸 응용해서 가만히 보면요. 저렇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이것도 이제 고정해서 나오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간목이 자에 태어났죠. 겨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하나 있는 게 간목은 지지에 인이 있으면은 아주 튼튼해요. 어딘가 있든 간에. 동시에 진도 아주 좋아해요. 미도 좋아해요. 뭔 뜻이냐니까 간목의 다 단점은 약점이 뭐든 다 약점이 있어요. 자, 갑은 나무라 했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얘가 장마도 휙 뽑혀버려요. 그렇잖아요. 간목이 연꽃은 아니란 말이죠. 연꽃은 물속에서 자라가지고 땅속에서 막 깊이 뿌리를 내리고 피는데 이 간목은 연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하고 미를 보니까 이게 땅도 있고 뭐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진을 좋아해요. 또 이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디 수몰 하장 때는요. 수몰 시키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한개 자그마치 10m, 뿌리가 한 20m 되는 나무들은요. 그냥 버텨요. 이게 갓인 얘기예요. 워낙에 뿌리가 있으니까 물이 올라와서 10m 차든 말든 그냥 자란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가. 그 식으로 그만큼 여기서 간목이 아주 강해요. 얘도 있죠. 얘도 있죠. 거다가 얘도 있네요,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몰려 있어요. 물이 많은 거를 얘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지만은, 그래도 물이 이렇게 좀 차면요. 너무 찼잖아요. 오래 가다 보면은 여기 표피에 썩게 돼요. 이제 응용하는 얘기인데 쉬운 말로요. 썩게 되니까 얘도 이렇게 또 합해서 수가시켜버리네요. 자, 지는 얘하고 합해서 수가 되니까 얘는 목이고 얘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이리 붙을까, 이리 붙을까. 여차하면 그냥 목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목으로 갔다면은 전체가 이게 없다 치고 그냥 목 자체가 용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강이 되어 있으면은 비록 이것이 이리 가려고 해도 얘가 위에 딱 나와 있으니까 배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힘이 이렇게 뻗어서 이 무토는 수를 좀 막아줘야 된다. 이래서 무토를 용신으로 쓰게 된다는 개념이죠. 제가 지금 한 게 계속 그거예요. 배신을 하느냐 항복하느냐 왔다 갔다 차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괜찮다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종왕격은 될라 하다가 토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가 추우니까 인중에서 그러면 병화를 쓰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병화인 경우하고 무토인 경우하고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냐? 금이면 당연히 나쁘겠죠. 여기도 금이 나빠요. 왜냐? 금생수거든요. 얘를 분명히 누르기 위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금이 오면 나빠지겠죠. 그러면 목이 오면 어떠냐? 목생화 해서 좋아져요. 근데 목이 오면 당연히 여기 나쁘겠죠. 그래서 이 차이는 목을 또 비교하면 되는데, 다행인 건 이 양반이 목일 때 운이 나빴대요. 옛날 책에서. 옛날 기록이니까 제가 이제 이걸 그 양반을 만나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정확히 맞아요, 틀려 하기도 뭐하니까 하여튼 이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론은 들어보면은 맞아요, 저게.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거를 이 비슷한 사주를 보니까 역시 맞기는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세운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대운을 했고 세운을 했으면요, 월운이 있는데 월운풀이는 역시 자, 대운이 좋냐 보고요, 세운도 좋다 보고, 그 다음에 월운을 보는데, 월운을 볼 때는 물론 용신과 비교해서 보지요. 사건을 볼 때는 12신사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럼 12신사를 보면은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당신은 역마가 있어서 멀리 떠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아니, 떠날 건 없는데 그냥 이사 가요. 그 다음에 여행 가요. 현대는 역마가 잘 맞아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하도 많아서. 지금 뭐 한국에서 해외로 여행 많이 가죠, 툭하면요. 그러니까 역마가 없을 때도 많이 가죠. 묘하게 부부가 있으면은 한쪽에서 역마가 있어 가고 싶어 할 때 같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생활 형편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에서는 이놈의 진토가 이놈이 일로 항복할지 아니면 일로 붙을지 애매모호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장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을개무 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치자고요. 얘는 왔다 갔다는 안 하지요. 그러면 얘는 이미 갔어요. 합했지,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이미 배신했어요. 이렇게 수로. 전체가 이렇게 몰려있죠. 근데 이 무토가 얘가 그나마 있으니까, 아이고야, 다행이다. 야, 얘가 왔거든, 너 어쩔래? 그러면 사람이 반반이 돼요. 일종의 그거지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여기다가 좀 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소위 정치를 가만히 보니까 얘한테도 뭔가 좀 도와줘야 되고 얘한테도 좀 도와줘야 돼요. 적당한 양다리 걸치면서 도움을 받지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무토를 용기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주에 이거를 충해버리는 진이 왔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기예요. 토는 토니까 좋아질 것 같냐? 아니에요. 자진이 합수하고 얘를 충하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하고 짚고 넘어가는 얘기인 게, 요게 장간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끝에 오면 이제 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는 따지고 중기는 안 따져. 이렇게요. 없으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무게가 합했네, 무게가 합했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무는 뭐냐? 남자가 볼 때의 무는 편재지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는 수생목이 되니까 정인이에요.
자, 편재와 정인이 합했으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합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서 연애 결혼해서 결혼하신 분이구나. 옛날 시대에 연애 결혼은요 사건이에요. 이게 자가마치 200년 전 책자란 말이죠. 200년 전에 연애 결혼했다. 이거 완전 집안에서 난리 날 얘기죠. 중매로 다 가야지 감히 어디. 요새는 이제 연애 결혼 아니면 또 이상하다 보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잘 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자, 편재가 부인이다. 부인이 자기를 놔두고 몰래 남하고 합해서 사라졌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개념을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술이 왔다. 진술충이 되면서 부인이 몰래 합해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도 많이 보긴 보죠. 근데 이제 그 암압에 대한 얘기는 사건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얘기할 수 있지 미리 판단했다가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사람이 이때 사고 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딱 보고서 이때 뭔 일이 있었네요 하고 답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든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양반이 이제 교도관을 했지요. 저한테 와서는 어떤 사주를 딱 내밀어요. 이거 좀 봐달라고 하길래 이걸 내가 왜 보냐고. 워낙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걸 내가 왜 보냐. 자꾸 봐달라는 거예요. 왜 보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유를 밝혀서 보지. 내가 이걸 볼 자유가 내가 어떤 의무사항이 없잖냐.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해요. 이 사주가 사형 선고받은 사주인데 조만간에 잘못될 것 같은데 그거를 봐달라. 그럼 내가 그랬죠. 잠깐만. 그러면 볼 수 있다. 이 양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형당하고 안 당하고는 사주와 관계없이 그건 법무부 집행 문제다. 그건 내 문제 아니다. 이미 권한이 글로 가 있는 거지. 이 양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다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슨 뜻이냐는 이거죠. 사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않는 뜻이요.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어떤 추론할 수 있지만은 답을 탁 가지고 몰래 감추고 맞춰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죠?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내가 주머니에 400원을 가지고 딱 손을 집으면서요. 사적으로 가서 내 주머니에 얼마 있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당신한테 사주를 보고 얼마 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거는 말해봤자 어차피 틀린 얘기거든.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없는 얘기죠. 사주를 만능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고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메모를 시켜도 문제예요. 어떤 환자.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암 말기가 됐다 치자고요. 사주를 보고서 이 사람이 현재 암이 걸려 있는데 무슨 암인데 몇 기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사주를 풀고서 이 양반은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 한 반년만 잘 버티고 나면은 어떻게 좀 희망이 보이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암이 말기인데 보니까 더 나빠져요. 그러면 그냥 마음 편히 사세요. 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차이인데 답을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 편하면 돼요. 우리가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얼마 안 남았다 할 때 나는 얼마 못 살아 이러면요. 신체가 그리 바뀌어요. 자기 체면인데 반대로 아주 정상인한테요. 정밀 검사 다 시키고 연기를 하듯이요. 모든 걸 다 한 뒤에 당신은 암이 있어서 몸에 혈액에 암이 있어서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사람 진짜 3개월 지나면요. 아마 암 충분히 나올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이 독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의사의 도리고요. 사주를 보면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대한 좋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해줘야지. 무조건 이래서 당신이 될 거야 하는 건 진짜 못된 얘기죠. 당신 사주를 보니까 부인이 이때 암 앞에서 사라지겠다라고 말을 하면요. 남자 중에서 약 50% 이상은요.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아무리 좋아하든 맨날 의심해요. 맞아. 언제 그럴 수 있어? 언젠가. 맨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바뀌면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서 자꾸 우리 부인 보다 보면 부인도 드디어 거리가 느끼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무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쁜 거를 자꾸 말하는 습관 좀 버려야 돼, 이거. 반대로 좋게 말할 수 있죠. 당신 부인은 사교성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부부가 항상 잘 지내면 된다. 이러면요. 믿고 가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큰 차이가 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믿는다 하자고요. 물론 사주를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면요. 사고 칠 거면 미리 나가요. 어차피 사기 치고 아니면 문제 일으킬 거면 미리 다 튀어나가죠. 그냥 믿어주는 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안 믿으면요. 너는 이거 문제가 있지. 이러면요. 사람이 새로운 꼬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꼬리를 몇 개 다 만들고 자꾸 이제 그 카멜레온 되죠. 완벽히 다 해서 막 고쳐놨다 싶었죠? 가장 중요할 때 휙 나가네요.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 사진을 한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믿어주면은 사람이 묘하게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사주와 관계없이 하는 얘기 아니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주가 보니까 전체 구성을 보니까 범죄형으로 태어나서 잘못하면 절도를 많이 할 사주다라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내 아이의 사주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이냐. 물론 이제 내가 교육시키면 막 교육시키겠죠.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양반이 그래. 자기는 절대 범죄도 안 하고 절도도 안 했다. 그러면 반대로 그래 당신은 절대 안 해. 뭐 안 해. 하고 그냥 믿어줘 보세요. 한참을 믿다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다 믿으니까 이러고 싶으면 그냥 뭐 하나 가지고 갔으니까 간단한 거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 정말 믿어준 만큼 행동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게 이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게 그 사람을 잘된 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걸로 액땜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은 거죠.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이래서 나는 언젠가 사망할 거야. 나는 이때 충이 있어서 이때 사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사해요. 이러지 말고 충이 있는 사람들도 산 사람 많다더라. 나는 내 지위가 어떤 사람은 왕비가 됐지만 나는 왕비가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 하니까 이 양반은 사망했어도 나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고 말 거야. 믿으면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자기가 자기 심리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몇십 프로나 돼요. 딸려가면 안 되죠. 이때 안 좋으니까 종이 뭐 쓰세요. 종이를 벽에다가 걸고 어디에다 뭘 걸고 하세요. 이때부터요. 불안하니까 건 거 아닙니까? 물론 걸면 좀 안심은 되긴 되겠지. 안심은. 하지만은 이거 할 시간이면 마음부터 좀 바꿔야죠. 뭐 많잖아요.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절에 가서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자기 마음 수양하러 계속 다니는데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붙이고 저기 색깔도 별로 안 좋은데. 자, 이 사주도 보자고요.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봄에 태어났죠. 약하다고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 이렇게 있고 이 토가 토생금이 되고 뭔지 모르지만은 기운이 얘를 위해서 많이 모아줘요. 근데 이 기운이 빠지긴 빠지네요. 이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것은 봄토예요. 봄토는 묘하게도 목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토세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빼는 수로 잡기에는 불안해요. 얘가 토세에 눌릴까봐. 그럼 너무 많은 토를 누르기 위해서 해중에서 뽑아서 갑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수를 썼으면요, 금운이 와도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금운이 오면은 나쁘게 되죠. 이제 이런 식의 그 풀이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이론이 틀리냐? 가만히 보니까 많이 맞아요. 첫 번째, 신금은 봄, 토에 태어나서 약하지만은 전체가 토로 몰려있으니까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볼 때요. 그럼 강해지면 힘은 빼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빼기는 뺐는데 수로 가만히 보고 보니까 이 수가 이 흙 많은데 할 게 없다, 별로. 그러면 흙을 누르는 뭔가 숨어있는 간목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는데 맞지요. 힘은 여기서 받고 얘가 봄토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논리가 꽤 있죠. 이게 용신 잡을 때는 아 이거 머리야 하는 부분인데 하나 둘 하다 보면은 그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짧은 시간에 지금 해봤자 뭐 한 60편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좀 더 빨라져요. 요거는 사주로 치면은 지금 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한 번쯤은 내가 이거 사주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지, 이렇게. 이 사주를 가지고요, 소위 사주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들이 좀 심하다 싶은 게요, 정치의 아부를 너무 하거든요. 정치에서 좀 싫어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볼 때 그 당시 여당이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이 양반 사주 누군지 말하지 말고 그냥 보자고요. 봄, 토에 태어났지만은 여기가 임묘진 돼서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이분 사주는 일간은 비록 봄, 토의 힘은 크게 맞지 못 빠지만은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목 기운도 강하지만은 토가 힘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 약해요. 얘 두 개는 애매모호한 건데 옛날 사람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분에선 이걸 사주를 보고서 진중에서 개수를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 책들에서는요. 왜냐? 기토가 봄토나 목이 강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세가 아주 강하니 찬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개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수은이오면 좋다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수기운과 금기운이 충분했는데 발전을 못했다. 쉬운 말로 운이 좋을 때도 발전 못했으니까 사주의 인격도 개판이고 말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책을 보고 화가 팍 나더라고요. 화가 왜 났느냐? 세상에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끼워 맞추시기 한 거예요. 남의 사주를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느냐? 절대 못 살아갔죠. 다시 보자고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야인이죠. 기토가 목에 비해서는 약해요. 얘 자체는 별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목과 토가 대치됐을 때 화로 풀면 편하잖아요. 그럼 통관시키면 돼요. 화로 잡고 보니까 운이 금수운으로 작된 거예요. 그럼 운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여기 이눈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가 고생한 거죠. 무토는 잠시 한 반반이고 그 다음에 자운 오면은 자진이 합수되니까 좋을 거 없죠.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1950년까지 해방 이후에도 참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이 와서 정임 한목이 돼서 50년에서 한 55년까지는 이때는 사주 좋은 게 다 없었잖아. 전부 다 고생했죠. 하여튼 고생을 하다가 서서히 이때부터 해묘 합해서 목기운이 오죠. 목생 화는 되고 이때 필까 했는데 병신이 합수해서 수로 바뀌어버리네요. 하지만 운이 나쁠 때 대단한 그 일을 만약 이 양반이 사상계를 편집했죠. 자, 용신을 이렇게 쓰니까 이게 따지면 정인이에요. 관인 상생이죠. 운만 맞았으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직자로 평생을 쭉 살아간 거죠. 운 나빠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사주책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나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분 가지고 말 많다고 했으니 내가 그 책을 엎어버리다 참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